1986년부터 27년간 잠실구장에서는 한 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의 경기로 인해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낮은 코스 헛스윙 삼진. 라이벌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걔네들이 도발을 하잖아요. 그 뚱뚱한 애 4명 맨날 써서 왔다 갔다 하고. 잠실의 주인은 LG 트윈스입니다. 같은 경기장을 사용하는 두 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경기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며 많은 에피소드가 탄생. 역사에 남을 이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레슬링의 백바디 드롭이라고 하죠. 드럼매치기. 잠실 라이벌존에서만 볼 수 있는 가슴 철렁한 경기 장면부터 재미있는 뒷이야기까지 한 지붕 두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을 연고지로 82년 창단된 LG의 전신 MBC 청룡, 대전 충청을 연고지로 한 두산의 전신 오비베어스, 야구계 트러블 메이커 LG와 두산, 그들이 한 지붕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82년 원년에 서울의 원년팀은 MBC 청룡이었죠. LG 트윈스의 전신인데 오비가 서울팀이 아니었었어요. 오비가 충청도입니다. 대전에 적을 두고 있었어요. 대전에 있던 오비베어스가 갑자기 서울로 연고지를 옮긴 이유는? 처음에 프로야구가 82년에 만들 때부터 대전 지역에 마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제 오비베어스가 대전에 3년 한시적으로 대전을 쓰고 3년 뒤에는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약속이 이미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1986년 그렇게 LG와 두산의 공존속 라이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같은 연고지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신인 선수 지명 우선권. 당시 이제 LG하고 두산이 서울 연고지를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1차 지명 선수를 뽑을 때 서로 선수가 겹칠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결정을 했었는데, 90년대 실시된 주사위 게임에서 번번이 LG가 승리. 이상훈, 유지현 등을 스카우트하며 LG는 90년대 최강팀으로 거듭났다. 모든 선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팀이 됐었으니까요. 스카우트 잘하고 돈 많이 주고 멋쟁이 팀에 스타 선수도 많았고. 95년도 시즌을 제외한 90년대는 솔직한 얘기로 LG가 조금 우세해요.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가 성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얄미워 보였을 것 같아요. 두산 입장에서 봤으면 똑같은 서울팀인데 저희는 관중도 많고 성적도 좋고, 근데 반면에 오비는 그거보다 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나 LG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0년대에 들어서며 두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특히 두 팀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 대결이었던 2000년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이 4승 2패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것이 컸다. 그 이후 두산에게 밀리자 LG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공짜 마케팅을 선보이는데, 2005년쯤에 LG가 두산과의 경기에 앞서서 두산에게 지면 다음날 경기 공짜.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04년 8월 21일부터 LG가 두산전에 7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어떤 더그아웃 라이벌 사이에서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좀 팬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더 컸었고요. 한편으로는 선수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니네는 이겨야 된다. 구단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선수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내린 거죠. 2005년 5월 20일 이벤트 첫날, 연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부담감 속에 선수들은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LG는 두산에게 패배. 다음 날 5천여 명의 관중이 무료로 입장하는 사태 발생. 주변에서는 오죽 못하면 그런 이벤트를 하겠느냐. 뭐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 아니면 이게 더 길어질수록 또 이 매스컴이라던가 관중들이라던가 이런 뭐 관심, 이게 안 좋은 관심이잖아요. 이런 관심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들로서는 더 좀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LG 선수들이 두산과의 경기에서 지금 독을 품고 있어요. 2005년 5월 21일 지긋지긋한 연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혈전이 벌어지고 LG는 두산에게 9대5로 라이벌전 시즌 첫 승리를 따낸다. 악연을 끌어냅니다. 두산전 첫승 LG.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한번 무료 입장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수억 원의 어떤 손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무료 입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LG가 이 두산전에서 당했던 연패가 굉장히 충격이 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보니 LG와 두산은 트레이드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같은 구장을 쓰는 선수들끼리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뭐 전력적인 것도 그렇고 팬들의 비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06년 LG는 두산에서 11년간 활약한 토종 에이스 박명환과 FA 계약을 맺고 전격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 박명환 선수가 LG로 떠날 때 두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고 박명환 선수는 최연 100승을 달성한 투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LG 팬들로서는 어느 정도 반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같은 잠실구장을 쓰는 LG로 이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산 구단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였고 좀 많이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은 뭐 박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LG가 워낙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런 LG를 선택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웠던 두 팀. 하지만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법. 두 팀은 말하자면 애증의 관계였다. 우리랑 같은 연고지를 쓰는 어떤 우호적인 의식이 있었던 건 형제팀? 이런 비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있었으니 어린이날 3연전은 한 지붕 두 가족의 진정한 라이벌 구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로 자리매김해왔다. 어린이날 3연전이 처음 시작된 거는 1996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부러 어린이날에 두 팀을 붙여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정을 짜다 보니까 어떤 두 팀 간의 더블헤더가 그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이제 처음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더블헤더로 맞붙게 됐는데 그 경기가 굉장히 흥행이 좋았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 잠실 야구장에 두 팀을 불러놓고 하면은 확실한 흥행이 보장이 된다. 보증수표다. 이래서 기획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6년 처음 시작된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더비는 프로야구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두 팀의 시즌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경기가 되었다. 두 팀 간의 승부를 보면은 유독 명승부가 많았다고 나오는 것이 끝내기 승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1998년 어린이날 3대0으로 지던 LG가 8회 말 조인성의 동점 홈런과 9회 말 강병규의 끝내기 사고로 역전승을 이뤄냈고 2005년에는 3대2로 지고 있던 두산이 9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홍성훈의 끝내기 안타로 역전승을 이뤄내며 명승부를 펼쳤다. 늘 어린이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도 좀 부담스러운 날이기는 해요. 그래서 3연전 중에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날 치면 3연패를 하거나 아니면 그 뒤로 어떤 그 1년 어떤 그 저희들이 시즌을 치르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 그 시리즈의 어떤 첫날을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게임을 하지 않았나. 이제 4번 타자 박용 최고의 경쟁자이자 한솥밥을 먹는 식구인 LG와 두산의 경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치열한 두 팀의 야구 경기만큼 팬들의 응원전 역시 뜨거웠는데 그 당시 LG의 응원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네, 이렇게 이 정도 많이 굳었네요. 네. 자, 한번 다시 갑니다. 네, 빙글빙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많이 힘드네요. 이제 지쳤습니다. 네. 경기가 아니고 뭐 소위 얘기해서 전쟁 수준의 그래서 항상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응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팬들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굉장한 어떤 분위기였었습니다. 야구 경기의 또 하나의 재미,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호흡하는 응원전. 특히나 LG와 두산 라이벌전에서는 팬들의 응원 열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좀 예민해져 있으셔서 좀 예전에는 야유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뭐 바보라던가 뭐 꼴찌라던가 뭐 이런 어떤 자극을 하는 응원들을 좀 하셔서 그런 걸 말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중들이 많이 오시면은 선수들은 또 흥이 나고 그리고 많이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응원하는 거가 신경에 거슬리고 이런 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26년 동안 계속된 LG와 두산의 라이벌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벤치 클리어링. 2007년에는 어린이날 전날에 이 LG 봉중근 선수와 또 두산 안경현 선수 간의 어떤 아주 역사에 남을 이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레슬링의 백바디 드롭이라고 하죠. 이렇게 드럼매치기를 하면서부터. 봉중근이 지난 2007년 두산 안경현이 LG 봉중근의 공에 머리를 맞으며 일촉즉발의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다. 봉중근과 안경현 모두 퇴장당했습니다. 두산이 5회에만 7점을 내며 6회 현재 8대0. 실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LG 선발 봉중근 두산의 계속되는 득점 상황. 반면 LG는 어이없는 실책과 주루 방해라는 아쉬운 판정으로 4대0으로 뒤지고 있었다. 방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두산이 또다시 한 점 추가했습니다. 행운과 불운이 안경현 선수가 그 장면을 굉장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중계 화면으로도 이제 매다 꽂히는 듯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두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화해를 하긴 했지만은 두 선수 간의 어떤 그 두 팀 간의 신경전은 정말 어린이날답지 않게 아주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던 적도 있습니다. 1998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사건. 당시 포수였던 LG 김동수 선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센터에서 공을 던져서 내가 잡는 순간 태그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거의 앞에 와 있어서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기억에 이제 아웃을 또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은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브록 상황은 뭐 이제 그걸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조금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유탁현 선수가 던진 공이 제 등인가 어디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투수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큰 산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당시 오비 1루수 우주 선수였는데요. 공을 맞은 김동수가 돌진하는 순간 1루수 타이론 우주가 김동수를 저지했고 우주의 빠른 대처로 유태현은 화를 면했지만 오히려 우주는 그 과정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스파이크로 엉덩이를 걷어차여 옷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예, 참 나이 든 선수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팬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팬들은 거기서 당연히 이제 저 선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가슴에 붙은 팀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야구 경기 중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난투극, 벤치 클리어링. 그런데 무질서하고 패싸움 같은 이 벤치 클리어링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스파이크 징으로 뭐 상대를 때리면 안 된다. 볼을 던지면 안 된다. 뱃을 들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래도 운동장에들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들 더 사적인 얘기들도 합니다. 웃으면서. 벤치 클리어링은 동료를 부상에서 보호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싸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싸움을 말린 후엔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인 그들에게 나름 고충이 있다고 한다. LG의 라커룸은 3루 쪽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라커룸은 1루 쪽 뒤에 있어요. 문제는 두산이 원정이고 LG의 홈인 경기가 또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라커룸을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껄끄러운 것만큼도 사실이고요. 게임을 지고 이겼을 때 서로 교차하면서 사실 뭐 서로 얼굴 보기가 좀 불편한 게 좀 있는데. 네, 이긴 팀들은 편안하게 어깨 펴고 지나가고요. 진 팀은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고. 결국 내려진 특단의 조치. 그래서 저희들만의 룰이 뭐냐면 이기는 팀은 운동장 안으로 가는 거고요. 진 팀은 운동장 밖으로 복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만의 어떤 그런 정해진 룰은 좀 있습니다. 그거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네. 대한민국 야구계 명실상부 최고의 라이벌 LG와 두산. 때로는 적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는 이들의 라이벌 관계는 프로야구의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 서울의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맞붙게 되면 정말 재밌게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조만간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LG와 두산의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본다. LG 팬들의 가슴에 각인되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혜성처럼 나타나 전설이 된 최고의 자완 투수. LG의 야생마 이상훈. 말 그대로 야생마였어요. 어디를 튈지 모르고 그리고 개성이 좀 강했고 자신감이에요. 예. 마운드에서의 먼저 타자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하지만 개성 있는 외모와 독특한 행동들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살았던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진정한 야생마였다. 통제가 어렵다. 다루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남자답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LG 야구의 전성기를 이끈 야구계의 장발 순정마초 이상훈.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선들. 과연 그는 누구일까? 마운드 위의 존재만으로도 타자를 압도하는 사나이. 한국 야구가 나온 최고의 자완투수 중 한 명이고요. 마운드에 서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유독 특출났던 선수예요. 또 늘상 자신감에 차 있고. 머리를 휘날리며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설렜다. 마운드에 올라갈 때 천하같이 뛰어 올라가죠. 그거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긴 머리. 그다음에 이제 뭐 피칭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빠른 공으로 이렇게 뭐 거스르지 않고 그냥 타자랑 혈혈하게 승부한다는 거.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그 중에서 특히 남자들 그런 사람들의 가슴에 뭔가 이런 로망을 자극하고 뭔가 어떤 열정의 어떤 본능 이런 걸 자극하는. 1992년 대학 충계 리그에서 14타자 연속 탈삼진을 잡아낸 전국구 투수로 이름이 알려졌고 아마추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들은 그의 이름으로 일면을 장식했다. 그때 14타자 연속 탈삼진 잡으면서 대단했던 게 공을 59개밖에 던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거의 뭐 완벽한 투구였었죠. 그러면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과연 이상훈이 그럼 4학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어느 팀에 가느냐. 최고 자완 투수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이상훈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당시 오비와 LG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고 결국 1993년 이상훈은 LG 트윈스의 가족이 되었다. 아주 여러모로 좋은 자완 투수였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투수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뭐 초특급이죠, 그 당시는. LG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그는 입단 첫 해인 1993년 9승의 기록을 올리며 멋지게 신고식을 치러냈다. 94년에는 18승을 거머쥐며 다승왕의 자리를 차지 팀의 우승에 큰 기여를 하며 LG의 에이스로 성장. 95년에는 20승 5패 12완투로 다승왕 2연패를 비롯해 승률왕,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까지 섭렵.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선발에서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변경한다. 선발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갑자기 포지션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용수 선수가 세이브 투수로 마무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상훈 선수가 뭐 혈행장애도 있었고요. 손가락 끝이 무뎌지는 그런 병인데다가 척추도 좀 좋지 않고 습관성 어깨 탈구 증상도 있었습니다. 잔부상이 잦은 편이어가지고 보직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실 그에게는 포지션도 부상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위에 선 그는 LG 최고의 좌완 투수. 팀을 승리로 이끄는 한 마리의 야생마였다. 거칠 것 없는 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야생마라는 별명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선수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아마 시절부터 좀 돌출 행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숙소 이탈 이런 것도 좀 잦은 편이었고요.
대학교 시절 야구부 숙소를 14번이나 이탈해 빠삐용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 반항화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긴 했었어요. 이제 뭐 프로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뭐 이제 그 머리를 기른다는 거 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아마 다른 팀이나 그 당시에 감독이 다른 분이었으면 아마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았을 겁니다. 많은 이슈들을 만들며 야구계를 평정하던 그는 프로 5년 차에 돌연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 이때부터 그는 스타의식에 가득 찬 선수라는 눈총을 받기 시작한다. 해외 진출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도 내가 한 발도 앞서 나가는 그런 발전된 야구를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 선택한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2년을 보낸 후 2000년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을 하게 된다. 메이저리그 안에서 밟고 싶었던 게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삭스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옛날 베이브가 여기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안 쫓겨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미국에 진출했지만 주로 마이너리그를 전전했던 이상훈 선수. 그의 바람과는 달리 메이저리그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이미 한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는 그곳에 없었다. 소위 땜빵이었던 거죠. 하루 엔트리 채운 어떤 땜빵이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또다시 마이너로 내려가고. 팀 분위기, 적응의 문제죠. 따돌린다든가 뭐 약간 그 배려가 없다 이러면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좀 상당히 그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좀 적응이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2002년 3월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출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한국에 되돌아오는 것도 많이 망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 고위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번 설득 끝에 이제 한국에 되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이상훈이 그 풍부한 경험까지 가졌기 때문에 속칭 완전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이것이 LG 팬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2002년 5월 그는 다시 LG 유니폼을 입고 국내 야구에 복귀한다. 잠실 야구장의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은퇴는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LG 트윈스였고. 오늘 몸값은 최고 대우를 받으시는데요. 최고 액수를 받은 만큼 과연 실력이 그 정도? 선수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팬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해외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야생마 이상훈의 모습에 LG 팬들은 열광했다. 그리고 2002년에 LG로 복귀했을 때 그때 김성우 감독이 역시 잘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상훈 선수가 직접 김성우 감독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저 머리를 기르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 머리카락의 힘이었을까. 그가 돌아온 첫 해 팀을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킨다. 통했습니다. 3진 경기 끝납니다. LG가 준 플레이오프부터 어떻게 간신히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해서 삼성이랑 붙게 됐는데 연투를 과부하가 걸린 시점이었는데 김성훈 감독이 이상훈 선수 불러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상훈아 나갈 수 있느냐. 이상훈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감독님 나갈 수 있냐고 묻지 마시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우승보다 아름다운 패배. 그는 LG의 우승을 위해 모든 걸 던진 진정한 LG맨이었다. 그런 그가 2004년 SK 와이번스로 이적한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성훈 감독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제 뭐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뭐 이제 이런 평가가 많아서 당시 LG에서는 원했던 거는 이제 그러면 이순철 감독의 강한 카리스마였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권을 준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감독으로서는 그 팀 내에서 이 스타를 휘어잡아야지만이 감독으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LG 감독이
귀국하는 오늘. 이적을 결심한 이유는 이순철 감독과의 의견 충돌 때문. 훈련 중 그의 기타 연주가 문제가 되었다.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는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별명도 야생마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에서는 온순한 말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뭐 밖으로만 방황할 수 있는, 뭐 뒷발로 차버리고 도망다니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고. 팀의 승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끊임없는 노력을 한 이상훈 선수. 기타 때문에 이적을 한 게 사실일까? 구단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늘 기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야생마라는 겉모습에 익숙해져 아무도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 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용돈 5,000원으로 생활하며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기타는 그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 고대 동료 선수 어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대학에 봉투를 툭 던지면서 형, 이거 엄마 입원비에 보탰어. 봉투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원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그걸 좀 도와주려고 나가서 아마 뭐 막노동 같은 걸 했던 모양이죠. 선수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어떤 뭐 항상 야구에만 운동에만 전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이라던가 여러 가지 높은 격이라던가 이런 것에 많이 부딪혔고 많이 또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아픔을 묻고 묵묵히 야구의 길을 걸었던 남자. 오해와 편견 속에서 그는 야구를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SK의 손을 잡는다. SK 구단에서 저를 이렇게 감사히 받아줬다는 자체에서부터 정말 감사히 생각을 하고, 저는 선수가 된 그런 신분 입장에서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SK로 트레이드된 후 그가 SK에 남긴 기록은 18경기 3패 3세이브. 야생마 이상훈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네, 야생마 이상훈 선수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04년 시즌 중 돌연 은퇴를 선언. 팬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다. LG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선수예요. 또 LG에서 또 우승도 했었고, LG에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었고, LG와 LG 팬들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른 선수였고요. 자기의 팀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창 좋았을 때 청춘을 바태운 팀이 LG라고 생각했을 거고, 거기에 뭐 친한 동료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정이 들어있을 텐데 진짜 LG를 좋아했다고 봐야겠죠. 그게 진정한 LG 맨이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LG에서 은퇴를 했어야죠. LG에서 당연히 은퇴를 하고 LG에서 좋은 마무리를 했어야죠. 아마 그때 일본이나 미국을 거치지 않았던 상훈이라면 SK 안 갔을 겁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SK 유니폼이라도 입었는데 SK 유니폼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거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안타깝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야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졌고,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반항적인 선수였고, 그리고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야생마 같으면서도 그 경기장에서 열정, 헌신, 혼을 줬던 그런 선수가 아닌가. 다시 시계를 2004년으로 돌렸을 때 이상훈 선수가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공을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랬다면 조금 더 많은 족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 보면 그렇게 떠나간 것이 가장 이상훈다운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자신에게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선수가 아니었나. LG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가슴속 깊이 LG를 외쳤던 이상훈. 팬들의 마음속 최고의 영웅, LG 트윈스의 47번 이상훈 선수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998년 빅리그 박찬호는 15승을 달성했다. 전성기가 시작된 그해 박찬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같은 해 선동열은 일본 프로리그에서 2년 연속 30세이브 포인트를 달성했다. 그 후 전성기가 꺾이기 시작한 그의 나이는 35살이었다. 그리고 1998년 코리안 시리즈에 LG의 수문장 김용수가 나섰다. 선수 중에서도 투수로서는 환갑이다. 김용수 선수는 이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 한 거죠. 자신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있던 김용수. 그의 나이 38살이었다. (1994년) LG와 태평양의 한국 시리즈. 김용수는 LG의 두 번째 우승 순간을 결정지었다. MVP는 90년에 이어 또다시 김용수의 몫이었다. 무척 기쁩니다. 팀이 우승했고 또 이 큰 상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더없이 기쁩니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등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던졌습니다. LG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팀이 됐었으니까요. 스카우트 잘하고 돈 많이 주고 멋쟁이 팀에 스타 선수도 많았고. 사실은 제가 입단할 당시만 해도 어깨 부상을 지금 입은 상태에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LG 트윈스에서 사실 저를 지명할 때는 반신반의했었어요. 신바람 야구, 신바람 제국의 주역은 단연 꽃미남 3인방이었다. 김재박의 계보를 잇는 대형 유격수 유지현, 신인 최초 20홈런 20도루를 달성, 고졸 신화를 창조한 김재현, 그리고 신인 최초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굴러온 돌 허리케인 서영빈이었다. 그중에서도 사이클 히트, 그리고 신인 최단 기간 안타. 하여튼 신인 때 할 수 있는 남들이 프로 생활을 하면서 못하는 것들을 신인 때 좀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거는 95년에 한 번 더 LG가 우승을 했었으면 정말 그 전성기가 뭐 이렇게 연속 우승을 하고 몇 년 더 우승했었을지도 모르는데 95년에 딱 반 게임 차로 페넌트레이스 1등을 못하고 1995년 정규리그 반게임차 2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선 LG. LG는 복병 롯데에게 2승 3패로 덜미를 잡히며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97년도에 저희가 삼성을 어렵게 이기고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를 올라갔는데 그때는 해태였죠. 거기한테 아주 그냥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 기억. LG는 1997년 명승부 끝에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이겼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해태 타이거즈에게 또다시 우승에 좌절하게 된다. 끝났습니다. 해태가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좀 저희들이 아쉬움이라면 94년 이후에 좀 우승을 한국 시리즈에서 늘 준우승만 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었으면 지금의 어떤 LG 트윈스도 아마 또 틀려지지 않았을까라는. 94 우승의 주역 꽃미남 3인방도 어느새 입단 5년차가 되었다. 현대와의 개막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LG. LG는 이후 내리 3연패를 당하게 된다. 97년 신장염으로 고생했던 김재현이 복귀했지만 소영빈이 턱 부상으로 페넌트 레이스에 합류하지 못한 것이 LG의 전력 누수로 이어졌다. 94년 우승 때, 그 4년 전 14년 우승 때 정삼은, 김태원, 이상훈이 15승씩을 하죠. 김용수 마무리가 있었고. 근데 98년에 보면은 그 세 선수가 다 없었잖아요. 이상훈 선수는 이제 외국 무대로 갔고. 무조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상훈.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조니치 드래곤스로 임대가 되면서 LG 마운드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마땅한 선발 투수가 없던 LG는 4월 16, 17간 벌어진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9대 10과 3대 4, 1점 차 2연패를 당한다. 선발 요원으로 가능했던 선수는 손혁과 최양남 정도였다. LG는 38살에 마무리 김용수를 선발로 전향시킨다. 38살에 특히 세이브에서 선발로 전향했다고 그랬을 때 물론 김용수니까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환을 한 적이 있는데 김용수니까 어느 만큼 하겠지라는 건 다들 생각을 한 거지만 본인이 이제 스태미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도 투구가 뭐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100개를 과연 뭐 6회나 7회, 8회까지 얼마나 요령 있게 잘 던질 수 있느냐. 1985년 MBC 청룡에 입단한 김용수. 86, 87, 89년 세이브 왕에 오른다. 90년 LG 창단에 선발로 전향 12승을 올리고 93년부터 5년까지 다시 마무리로 96년 중반 이상훈과 함께 다시 선발 투수. 팀이 필요하다면 선발이든 마무리든 마다하지 않았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그 체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런닝이 부족하면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잃지 않으시려고 제일 먼저 나오고 운동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들어가시고. 기교보다는 스태미너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선발 투수이기에 38 김용수는 뛰고 또 뛰었다.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또 노력해야 되고 또 희생도 해야 되고 야구로 인해서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되게 묵묵하게 잘 LG는 오비와의 어린이날 더비에서 4대3 승리를 거둔 후 내리 6연패를 당해 순위는 6위까지 떨어진다. 94년에 비해 전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그들의 추락은 그저 잠시 바람에 스치듯 지나갈 거라고 LG의 팬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믿음들이 팬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게 이제 뭐 그걸 뭐 어떻게 보면 보답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또 좀 있었던 것 같고. 주춤하던 LG는 7월 김재현이 3연속 승리 타점을 기록하고 김용수가 착실히 승리를 쌓으며 대반격에 나섰다. 단숨에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간 LG는 이후 5할 승률 작전을 펼치며 가을 야구 진출에 안간힘을 쓴다. 그 중심에 38살 김용수가 있었다. 1998년 4월 100승을 달성한 김용수는 시즌 막판에 마무리 투수 앤더슨이 부진할 때 마무리로도 등장. 그야말로 98년 LG의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책임지게 된다. 시즌 내내 그렇게 뭐 거의 간신히 5할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해서 포스트 시즌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 5할을 했을 때 이제 김용수 선수가 워낙 그 승리를 챙겨주는 바람에 간 거고 그 해 뭐 완투라는 게 아마 그때 김용수 선수가 한 번 완투한 거 외에는 선발 투수가 완투를 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1998년 한국 프로야구는 단연 현대 유니콘스의 해였다. 창단 첫 해 준우승에 그친 현대는 98년 대대적인 팀 보강 작업을 시작한다. 1번 타자 필요하니까 박재홍을 데려왔는데 박재홍이 1번보다 3번에 더 적합하니까 전준우를 또 데려왔고요. 또 포수 박경환 데려왔고요. 투수 뭐 조규재 데려왔고요.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티냈습니다. 버티. 유격수 잡아서 1루에. 당대 최강의 1번 타자 전준호를 영입한 현대는 전천후 스위치 히터 박종호를 영입하며 타선을 보강했다. 현대의 전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쌍방울에서 데려온 포수 박경환이었다. 박경환의 영입으로 현대는 투수 왕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해 정민태가 17승, 정명원, 위재영, 최원우, 김수경 12승 등 선발 전원이 10승 투수로 탄생된다. 3대 그런데 정규리그 후반 김용수와 다승왕 자리를 다투던 정민태가 경기에 나서지 않게 된다. 그 정민태 선수는 시즌 막판에 아예 준비를 많이 해서 한 20일인가 쉬고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 행을 결정한 현대는 다승왕 타이틀보다 시리즈 우승이 필요했다. 결국 LG는 가까스로 가을 야구에 진출한다. 준 플레이오프 상대는 김인식 감독과 하재의 용병 타이론 우즈의 오비 베어스였다. LG의 선발 투수는 시즌 막판 선발과 마무리 전천후 활약 덕에 다승왕에 오른 김용수였다. 잠실벌 라이벌답게 9회까지 7대7 팽팽한 접전이었다. 오비가 도망가면 LG가 따라가는 모양새. 그리고 9회 말
어느덧 중고참이 된 김재현의 끝내기 안타로 짜릿한 8대7 1점차 승리를 가져온 LG. 2차전은 그야말로 94년 신바람 야구의 부활이었다. LG는 선발 타자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14대5로 대승을 거둬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기세가 오른 LG는 삼성마저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제압하며 드디어 대망의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다. 9회 만에 홈런 한 방 나왔습니다. 김재현 11대5. 분명히 저희는 현대한테 제 기억에 그때 페넌트 레이스 그 성적이 그때 LG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은 또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98년 LG와 현대 한국 시리즈 1차전의 날이 다가왔다. 막판까지 다승왕 경쟁을 펼쳤던 정민태와 김용수의 사활이 걸린 선발 맞대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대결이 있었다. 김용수와 김동수가 최고예요. 그리고 정민태와 박경화는 도전하는 신흥 세력인 거죠. 근데 이 도전하는 사람들과 수성하는 이제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챔피언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만난 거거든요. 인천팀 최초의 우승에 도전하는 현대 유니콘스. 반드시 V3를 이룩하고 싶었던 LG. 정민태는 첫 타자 유지현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2번 김재현, 3번 페타자니까지 삼진으로 잡는 괴력을 선보인다. 세타자 3진 처리입니다. 정민태. 그리고 시작된 현대의 공격. 얼마만큼 선취점을 가져가느냐. 자,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1번 타자 전준호가 안타를 만들어낸다. 이승용 들어만 버텨놨다. 2루타. 2루타였다. 그런 경기는 공 하나하나가 정말 신중하고 이렇게 전력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그 공에다가 진짜 혼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했었는데 그때는 더 했을 거고. 해본 선수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시리즈의 사활을 좌우한다. 김용수도 무언가 보여줘야 했다. 다행히 김인호를 삼진으로 잡는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엔트리 논란이 있었던 박재홍. 내야 땅볼 아웃. 4번 풀바마저 삼진으로 잡으며 비울 뻔했던 분위기를 만회한다. 하지만 정민태의 기세가 신경 쓰였다. 그때 그 느낌도 공도 굉장히 힘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공 구질을 좀 개발해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 그걸 생각을 못 하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축구래도. 네, 투구나생. 정규리그에서 강했던 김동수. 역시 삼진 아웃. 2루수입니다. 이명수 투아웃. 98년 그날의 정민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저리 아웃. 3자 보험자입니다. 반면 위기를 넘긴 김용수. 2회 김경기에게 또다시 안타를 허용한다. 일단 그러나 2루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고참으로 후배들을 갖다가 솔선수범해서 이제 보여주면은 분명히 후배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를 악물고 던지지 않았을까 아니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삼진. 네, 역시 바깥쪽 승부가. 시즌의 46타점. 이명수 역시 삼진. 스트라이크가 좋기 때문에 유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워를 앞세운 정민태, 노련한 김용수. 한국 시리즈 1차전 초반은 철저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5년차 김재현. 김재현의 안타성 타구가 호수비로 잡힌다. 2루타 코스입니다. 2루타 코스 김인호. 아웃. 김인호도 호수비에 블루를 삼킨다. LG 트윈스가 이 팀의 전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LG 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단기전에서는 영웅이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김용수와 김동수 배터리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거기까지 끌고 오기도 했고 거기서도 분투를 했지만 김용수는 5회 선두타자 박경환을 볼넷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이명수의 행운의 안타. 3루 세이프 주자이 3루. 이게 빗맞은 행운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은 김용수. 배시 안 나갔어요. 네, 그렇죠. 다음 타자는 박진만이었다. 3루. 박진만의 안타가 터집니다. 2타점. 전준호의 보내기 번트로 1사 3루. 2점 차와 3점 차는 추격하는 입장에서 큰 차이다. 더군다나 상대는 정민태. 김용수는 어떻게든 이번 이닝을 막아야 한다. 이미 그때 되면 이제 영어로 버닝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미 이제 탈진된 거죠. 마지막에는 좀 힘이 좀 떨어지니까 좀 안쓰럽긴 했었죠. 1차전, 아니 시리즈 전체를 좌우할 승부처. 지금 그 스퀴즈가 가능한 장면이에요. 스퀴즈 갈 것 같은데요. 지금 2대0, 2대0에 한 점 추가에 3대0. 이건 상당히 다르죠. 네, 스퀴즈가 스퀴즈 들어왔습니다. 스퀴즈 들어왔습니다. 스퀴즈. 반드시 1점을 더 얻어야 했던 현대. 어떻게든 추가 실점을 막아야 했던 LG. 김용수와 김동수 배터리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거기까지 끌고 오기도 했고 거기서도 분투를 했지만 그때 역부족이라는 장면을 이 팬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한계다. 이건 상당히 다르죠. 네, 스퀴즈 들어왔습니다. 스퀴즈. 게임이 끝나고 그때 김민식 그 수석 코치님 그 별명 배트공인 김민식 그때 수석 코치님이셨는데 게임 끝나고 라카에 들어왔는데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 좀 억울하셨는지. 여기가 한계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 한계군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LG는 다음 타자 쿨바를 고의 사구로 내보낸다. 그것은 LG를 묵묵히 지켜왔던 노송의 이날의 마지막 임무였다.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LG 트윈스에게 참 의미 있는 준우승인 해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소진된 김용수와 김동수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심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시리즈 6차전 4승 2패로 현대는 인천팀 최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가져온다. 그곳엔 다승왕마저 포기하며 팀의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나이 정민태가 있었고 정민태의 눈물이 있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왜 울음의 의미는 17년 만에 이렇게 처음 우승하는 너무 기뻐. 1998년 한국 시리즈는 현대의 우승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곳엔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두 사나이가 있었다. 28살 정민태와 38살의 김용수. 두 사나이의 대결은 치열했지만 아름다웠다. 더 이상 한국 시리즈에서 김용수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김용수는 39살이 된 1999년 드디어 200세이브를 달성, 100승에 200세이브를 기록한 최초의 사나이가 된다.
대기록에 뭐 도전했다는 게 아무래도 뭐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감독님이 또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들고 고생한 제 집사람이죠. 그래서 이 공도 제 집사람한테 돌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박한 시골 아저씨, 참 멋없던 사나이 김용수. 그의 등번호 41번은 LG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영구 결번이 된다. 당신의 마음속에 김용수는 어떤 존재로 살아있는가?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어떤 지금 힘을 내고 있어서 어떤 94년의 어떤 느낌처럼 친구의 조화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룹을 꼭 가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